최근 국내 발생 지진 빈도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경남 지역 역시 지진 감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년사로 전망해보는 서부 경남 시군들의 올해 비전. 산악관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을 통해 산악관광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 분야 등에 과감한 투자 의지를 밝힌 함양군의 올해 주요 계획들을 살펴봅니다.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혁신 주니어 보드라는 프로젝트 동아리를 통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10일 곶감 축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함양 곶감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모였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위기에 직면한 지역 여행업계 사정부터 서부경남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까지 이번 주 지역사회 화제의 키워드를 뽑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건물 파손뿐 아니라 화재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 최근 국내 발생 빈도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는데요. 경남 지역 역시 지진 감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와 쓰나미, 산사태처럼 피해 양상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지진. 지난 2016년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히 정지하고 있는 차가 흔들릴 정도의 규모 3.0 이상 지진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지진 위험지역 분석 결과 경북, 충청 일부 지역과 함께 경남 역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실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진주와 산청, 거창, 의령 등 서부 경남 곳곳에서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때문에 평상시 대형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진이 불가항력적인 특성을 갖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학생, 도민, 누구나 안전체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되고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진 대응 조기 반복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는 세분화된 지진 교육의 필요성 때문 머리를 보호하면서 지진이 멈췄을 때 빨리 계단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넓은 공터나 운동장으로 이동을 해서 최대한 지진이 멈출 때까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누적된 훈련 경험이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대응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적 지진을 겪어보니 지진이 무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진이 났을 때 이런 방법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지진 대응 매뉴얼 마련 움직임과 학계의 내진 강화 시스템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 속 대비를 위한 지역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서부 경남의 2025년 변화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 산악관광 저변 확대와 농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를 밝힌 함양군의 올해 목표와 계획 살펴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함양군이 내세운 올해 3대 핵심 목표는 사람과 관광, 산업. 이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함양군은 올해 지역 자연경관을 활용한 산악관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이 1월부터 시작된 건데 해발 1000m 이상 지역 명산 15개를 오르면 상품을 증정합니다. 앞서 완등 인증사업을 시행한 영남 알프스의 사례처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체류객 증가를 노리는 겁니다. 여기에 함양군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함양읍 일대의 관광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林과 하림을 잇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시작하며 백연 유원지, 상林공원, 필봉산 일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사계절 내내 머무를 수 있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함양군의 강점이던 농업 분야도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해 염소 경매장에 이어 올해엔 흑염소 가공 유통시설 건립을 추진해 흑염소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 밖에 우리밀 생산단지 확장과 양파농업 기계화, 첨단화 등에 나서는 한편 기업 투자와 유치를 위한 지원책과 기반 마련도 동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도 본격 시행됩니다. 생활 폐기물이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이 오는 7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과 안부 살핌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물론 청년 인구의 정착을 이끌 유인책 마련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 올해 완공 예정인 청년마을 공유 주거는 지상 4층 규모로 숙소 12실과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렴한 월세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 밖에도 돌봄과 육아, 청소년과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함양군. 또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 군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군정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SCS 이예빈입니다.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1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준엔지니어링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방문단을 파견한 진주시는 준엔지니어링이 조선 해양 플랜트 설계 서비스와 기술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위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ES 2025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445개 참가사와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2개 기업과 함께 세일즈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한 9개 국가거점 국립대가 2025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합니다.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협의회는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질적 저하가 없도록 대학들이 각고의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가거점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들은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MZ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보자는 건데요. 사천시의 MZ세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와 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강진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젊은 공무원 4명이 시청 카페에 모였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직원끼리 서로를 알아가는 랜덤 커피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부서 사람들을 서로 알면은 업무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물어보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천시는 딱딱한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프로젝트 동아리인 사천시 혁신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습니다. MZ세대로 구성된 5개 팀 가운데 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 우수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다 서포면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다 마음이 잘 맞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MZ 공무원으로서의 패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통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직은 직급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고 그 직급 간의 세대 차이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조직 문화를 바꿔서 새롭고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유입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랜덤 커피 이벤트 외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멘토링과 칭찬 게시판을 제안했습니다. 선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뜻밖의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그리고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려워서 못 다가갔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선배님들도 굉장히 이제 저희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올해 발령받은 본청 근무가 아직 낯설긴 하지만 딱딱한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는 각오도 다집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칸막이가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같은 직원분들이고 그래서 다들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선배 공무원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MZ 공무원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시는 이들이 제안한 일부 프로그램을 올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성세대가 MZ 공무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조직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님, 저희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SCS 강진성입니다. 산청에 이어 함양에서도 10일 곶감 축제가 열렸습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고종 황제에게 진상될 정도였던 함양 고종시 곶감이 방문객들을 반겼는데요.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홍빛의 먹음직스러운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진상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난 함양 고종시 곶감입니다. 일교차가 큰 지리산과 덕유산 산자락에서 얼리고 녹이기를 40일 넘게 반복해 육질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습니다. 농가에 2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가져다주는 함양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 영하의 날씨도 이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맛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함양 곶감을 한번 그전에도 한번 와본 적이 있었고 좀 이렇게 방건시 그 곶감이 좋아요.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는 경매가 진행됐고 인근 부스에서는 곶감 단지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흑돼지와 산양삼 등 곶감 외에도 함양군이 자랑하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함양만 있는 다래곶감 재현을 할 수 있는 다래곶감 경진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맛 좋고 품질 좋은 우리 함양 곶감을 오셔서 맛도 보시고.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며 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 행사에 참여한 23개 곶감 농가는 손님들의 방문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올해 곶감이 사상 최대로 잘 마르고 풍년입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이 축제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곶감도 많이 팔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9회 지리산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는 10일부터 3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계획. 함양 곶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4차 연도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혁신융합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경남 ICT협회와 경남 테크노파크, 태림산업 등 협약기관에서 71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경남권과 서울, 경기, 대전권의 대학과 컨소시엄 관계자, 관련 기업체들이 참여한 자문회의도 진행되는 등 미래 지식사회를 향한 대학의 역할과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됐던 3가지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지역 여행업계의 시름. 탄핵 정국에 이어 여객기 참사 여파까지 지역 여행업계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이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고요. 비행기 탑승에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전년 대비 예약률이 반토막 났고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1,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올해 국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내수 침체 흐름을 끊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경남 사랑상품권을 3일에 걸쳐 300억 원 규모로 급하게 발행했고요.
진주시와 하동군 또한 올해 초 지역 화폐를 늘려서 발행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만큼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녹이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정보 공개 종합평가 발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생생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 해마다 정보공개제도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550여 개 지자체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경남도가 상위 20%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서부경남시군 중에선 진주시와 남해군, 함양군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이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6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우리 지역 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진주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진주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천시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난임 시술비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천 지역 대상자 105명 가운데 59명이 임신에 성공해 56%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보건소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5일까지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후계농 선발과 함께 이뤄지는 이번 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는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군은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습니다.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은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번 신청 물량은 하동군에 배정된 100동 중 지난해 완료분을 제외한 29동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함양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물을 채취하고 탁도와 잔류 연소 등 6개 항목을 확인해 통보해줍니다. 올해는 185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물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NC 다이노스가 스프링 캠프에 나서며 본격적인 올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호준 감독을 비롯해 코치와 선수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2는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창원과 미국 투손, 대만 타이난 등에서 펼쳐집니다. 스프링 캠프에선 다양한 실전 훈련과 함께 대만 프로야구 리그 소속 6개 팀과의 평가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남해군 미조중학교의 학생 일동이 미조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미조중학교 학예제에서 학생들이 호떡과 붕어빵을 판매한 부스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평소 지역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가온태권도 이은한 관장과 관원생들이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과 라면 480봉지를 기탁했습니다.
이 관장은 8년 전부터 관원생들과 함께 이웃사랑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기탁된 라면은 결식우려 아동에게,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옥종농협에서 하동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옥종농협은 지난 2016년부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총 1억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해 지난해에는 1억 원 이상 기부자 명단인 다이아몬드 아너클럽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금요일보다 조금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영하 8~9도를 오르내리며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반가운 건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는데요.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함양은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영하 7도, 하동 영하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서울, 세종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와 화재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10도, 광주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잔잔한 모습이지만요. 남해동부 먼바다를 포함한 먼바다 대부분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운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1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는 오름세를 보이다 오후부터는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